안녕하세요. 캘리당 내과의사 장지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본 없이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하고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번에 제가 그 AI 소설 당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안타까운 것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당뇨 약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수치가 이제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속 올라갈 때 그때 너무 저도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서 당뇨라는 게 어떤 병인지 알고 그게 왜 무서운 건지, 나에게 지금 증상이 없어도 그 약을 안 먹었을 때 나의 나중에 가까운 미래 또는 뭐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약을 드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당뇨라는 거는요, 당뇨, 이제 그 소변이 오줌이잖아요. 소변이 단 거예요. 저희 조상들이 그때는 어떤 이제 피 검사, 어떤 엑스레이든 이런 검사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신체적 검사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소변을 맛을 보니까 소변이 단 거예요. 그래서 당뇨, 그래서 단 오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단 오줌은 왜 오줌에서 당이 나왔을까? 이제 요즘 이제 현대의학으로 생각을 해보니 내 몸에서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당뇨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당뇨라고 하는데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아니면 사탕, 쿠키 뭐든지 단 거를 먹거나 이것들이 다 부서져서 당이 됩니다. 단 것이에요. 그 당이 되는, 밥도 계속 씹으면 달잖아요. 그래서 당이 되는데요. 그 당이 이제 그 피 속에 흡수가 돼서 피에서 이제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머리하고 내 근육하고 내 심장하고 그것을 어디서든지 이제 당을 가지고 와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 활용을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될 때 이 당이 피에서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혈중 수치라 그러죠. 피에서 계속 그 수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있으면 이 혈관이 삭아요. 저는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이게 쓰일 때 쓰이지 못하고 계속 피에서 둥둥 떠다닌다면 혈관이 삭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쭉 뻗어 있는 그 혈관들이 삭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을 조절하는 능력이라 했어요. 그 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없어지는 것, 그게 당뇨인데요. 그래서 혈관이 삭아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요 머리에서 생기면 그게 뇌졸중, 그게 요 심장에서 생기면 그게 심장마비인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제 제 소설에서도 나오지만은 발이 다친다거나 아니면은 눈이 잘 흐릿하게 안 보인다거나, 그게 다 혈관이 가는데 그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당을 왜 이제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인슐린이 적어서 그렇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이 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 어디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그게 당이 돼서 내 피 속에 둥둥 떠다녀요. 근데 그걸 내가 조절하는 능력이 이제 줄어들어서 별로 없어. 그러면은 약을 먹어서 그 약이 그 당을 잘 쓰일 수 있게 도와주거나 당을
소변으로 배출해 주거나 여러 가지 그 기전을 통해서 그 피 속에 있는 당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약이 하는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심으로써 그 피 속에 있는 당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제 공장에 일하는 일꾼들이 적잖아요. 그 당들을 다 가지고 가서 활용해서 써야 되는 그 일꾼들이 뭐 일을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일꾼들 자체가 적어서, 수가 적어서 그 당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 당 자체를 적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일감을 적게 주면, 그러면 일할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당이 조절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탄수화물, 과일, 단 것들, 그리고 뭐 사탕이라든지 쿠키, 과자, 이런 것들이 다 당이잖아요. 그 당들을 내 몸에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을 조심하세요 라는 것은 그 당 섭취를 줄이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 당 섭취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밥, 떡, 빵, 이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라면, 파스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햄버거에 그 빵,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당이 되고, 그 당들이 너무 많아지면 내 몸에서 그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낮아졌는데, 정상 이하인데, 그렇게 당을 똑같이 공급을 받으면 이제 그 당들이 남아서 피 안을 떠돌아다니는 거고, 그 당들 때문에 혈관이 삭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에서 당이 적은 것을 드셔야 되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그 당을 이제 burn하는 거죠. 당을 태우는 거예요. 내 그 근육이라든지 또 내 내장기관이라든지 내 온몸을 좀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더 일하게 함으로써 당을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쓰게 하는 거죠. 즉 없애는 거예요, 혈관에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약을 드심으로써 약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용으로 당을 없애준다거나, 당을 소변으로서 제거한다거나, 당을 또 다른 데서 뭐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근육들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약들을 복용함으로써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당뇨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당뇨가 한번 걸리시면 다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감염이 돼서 내가 항생제를 먹고 나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뇨는요, 그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불을 켰다 껐다처럼 이렇게 온 오프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의 개념에서 점점 그 능력을 잃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약이나 식습관 여러 가지 그 방법들로 보충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뇨에 대한 이야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당뇨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당뇨에 내가 걸렸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최근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걸렸다기보다는 보통 5년에서 10년 내 몸에서 계속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다가 당뇨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식습관과 운동, 요법으로 당 수치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